3번에 걸쳐서 오늘은 나도 전자책 쓸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글 쓰는 노하우 책 표지 만들기. 그리고 이제 예. 3주차에는 책 출판하고 우리 보면 네이버에 보면 이렇게 인물 등록이 있어요. 네. 유명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인물이 다 등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 우리 같이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네이버에서 인물을 등록을 안 해주잖아요. 예. 내가 신청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작가가 되면 등록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자기를 뭐 이렇게 브랜딩하고 또 자기를 PR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아이들하고 해보면 또 좋은 추억이 되고 또 도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1주차 나도 전자책 쓸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전자책이 뭔가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면은요. 오늘 이제 한 몇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전자책과 종이책의 차이점이 뭔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글쓰기 하면은 뭐 맨날 저희 같은 경우는 설교를 하니까 늘 글을 쓰거든요.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이런 뭐 평신도들이나 그냥 일반인들은 글 쓰는 게 사실 이게 업이 아닌 분들은 좀 이렇게 뭐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글쓰기가 뭐 일기도 우리가 쓰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고 편하게 글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오늘 같이 먼저 얘기를 하고 일단 전자책을 만들려면 뭐 글을 써야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그거를 책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책을 쓰는 거에 대해서 글 쓰는 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전자책이 뭔가 이 전자책은 원장님 전자책 들어보셨죠? 처음 들었어요. 아 진짜 처음 들으셨어요? 우리가 뭐 그냥 책이 있잖아요. 종이책. 네. 근데 요즘에는 전자책이라고 해가지고 이북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냥 컴퓨터나 노트북, 태블릿, 핸드폰으로 이제 책을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책 파는 사이트가 많잖아요. 이런 뭐 국내에도 서점이 있지만 요즘에 사람들이 서점 안 가고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인터넷 그 책 출판 그 인터넷에서 출판 사이트에서 뭐 교보문고나 알라딘이나 예스24나 이런 데서 전자책도 다 판매를 해요. 아. 근데 이거는 뭐 종이책이 아니니까 말 그대로 내가 돈 내고 다운을 받는 거죠. 아, 예. 파일을 다운받는 이제 그런 형식이 전자책인 거예요. 그래서 내 핸드폰이나 뭐 노트북이나 태블릿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 전자책과 그 종이책의 차이점이 뭐냐면 종이책은 이제 우리가 뭐 늘 종이책은 보니까 눈이 필요하지 않고 책의 감성 또 소장의 가치, 독서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종이책의 단점도 있어요. 뭐 그거를 운반하는데 번거로움이 있고 또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책을 만들 때도 비용이 발생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또 공간이 또 필요하죠. 책을 많이 놔두려면. 그렇죠? 그리고 또 종이책은 분실의 위험도 있고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이 전자책도 장단점이 있어요. 전자책은 일단 휴대가 좋죠. 왜냐하면 핸드폰에도 책이 들어가니까 뭐 컴퓨터에다가 뭐 무한정 책을 넣어놓을 수가 있잖아요. 파일로 받으니까. 그래서 저장이 편하다. 그리고 어디서나 뭐 독서가 가능하다. 그죠? 핸드폰으로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게 전자책은요, 내가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 파일이니까 거기서 내가 컴퓨터나 태블릿에서 검색을 하면 그 단어를 치면 그 책이 어딘가 있는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또 단점은 뭐냐? 이제 전자기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또 계속 보면 화면이니까 눈이 또 좀 피로하겠죠. 그리고 또 독서의 감성이 없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이건 뭐냐면 그 밀리의 서재라는 그 전자책 그 인터넷에 있는 사이트예요. 근데 이 사이트는 뭐냐면 내가 한 달에 9,900원을 내면 무한정으로 책을 볼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책을 한 권 살려면 뭐 지금은 뭐 10,000원짜리 책도 없지만 15,000원, 20,000원 주고 책을 사잖아요. 한 권을. 근데 이거는 내가 한 달에 9,900원을 내면
몇백만 권의 책을 내가 그냥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제 그 밀리의 서재라는 그 인터넷 사이트에 제가 이제 그 회원을 가입해가지고 제 서재예요. 인터넷 서재. 그 제가 네. 읽은 책이에요. 네. 거기서 내가 다운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언제든지 그 책을 다운받아서 그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한두 권이 아니라 무한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요즘에는 이런 사이트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또 들어가면은 많은 책을 또 볼 수 있죠. 요즘 베스트셀러 같은 거, 그런 거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로 들어가서 내가 그냥 너무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굿뉴스. 예, 예. 근데 이게 또 어떤 그 핸드폰 있잖아요. 어떤 핸드폰으로 하면 무료로 가입이 돼요. 9,900원, 매달 9,900원 안 되고, 안 내고 무료로 하는 그런 또 이런 제휴 카드나 또 제휴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더 좋죠. 예. 인터넷 치면 나오거든요. 요건 뭐냐면, 정은주 권사님 들어오셨네. 예. 포항. 정은주 권사님 화면 한번 켜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전자책을 하나 이제 뭐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집밥 같은 설교라는 제가 이제 이건 뭐냐면 가정 예배 있죠. 집에서 이제 가족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제가 가정 예배 이렇게 지침서 이렇게 복사해서 나눠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전자책을 하나 출판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오른쪽은 제가 이제 전자책을 출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지금 보면은 QR코드 있죠? 여기 이 QR코드는 이제 내가 핸드폰 갖다 대면, 카메라 갖다 대면 바로 다운이 돼요. 이 책이 PDF 파일이.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책을 만들려면 글을 써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글을 쓰려고 하면 사람들이 편견이 있어요. 왜냐? 글을 쓰는 거는 전문 작가만 쓸 수 있다 이런 편견이 있고 또 문장력 좋은 사람이 쓸 수 있다 생각하고 또 나는 책을 쓸 만한 내용이 없다 생각하고 또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또 그 책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게 책을 쓰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또 책을 쓰려면 유명해져야 된다. 또 내 글을 뭐 어떤 사람이 과연 읽어줄까? 또 나는 글 쓰는 법을 모른다. 이런 이제 편견을 사람들이 갖고 있어서 잘 이제 글을 못 쓰고 책을 출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글쓰기가 쉽고 편해지는가.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이야기를 쓰면 된다는 거죠. 내 경험, 감정, 생각을 그냥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진솔하게 쓰면 된다. 그리고 이제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책을 내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 책을 볼 텐데 만약에 보면은 뭐라고 할까? 이런 또 평가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무슨 글을 써, 책을 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설교집을 이제 내려고 하는데 사실 설교집을 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한 번 설교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설교 끝나지만 책으로 내면 그 계속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좀 이게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기준은 상대적인 거니까 뭐 쓰고 싶은 건 내 마음인 거고 판단은 이제 각자가 하는 거니까 그런 의식을 하지 말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글쓰기가 편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쓰면 좋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마감 시간 내일까지다. 또 아니면 몇 시까지다. 이러면 막 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글을 쓰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3주 만에 전자책 출판하기를 정한 이유가 뭐냐면 일주일 만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 글을 쓰거나 처음 이제 출판하는 분들은 이게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3주라는 기간을 딱 정하고 한번 같이 하자는 거예요. 저도 할 거거든요. 같이 해서 그러면 3주 만에 내 책이 이제 나오는 거죠, 세상에.
근데 이제 전자책으로 우리가 내지만 그 전자책을 종이책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종이책을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좀 약간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3,000부는 찍어야 돼요. 책을 만들면. 근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만큼 주문하면 책을 찍어줘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출판사가 옛날처럼 책을 찍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몇 권 주문을 하면 그때부터 출판사에서 찍어요. 왜냐하면 하도 요즘에는 그 옛날하고 달라져가지고 책도 많이 안 보지만 전자책도 많이 보니까 지금 종이책이 완전히 망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에세이를 썼다, 시집을 냈다 이러면 내가 한 100권 정도 필요하다면 100권만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때문에 뭐 전자책을 만들어도 언제든지 그 종이책으로 내가 출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딱 기간을 정해놓고 글을 쓰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글이 또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마음으로 글을 쓰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런지 뒤에 또 나오는데요. 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일상의 언어로 쓰면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막 기교를 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쓰면 된다. 그리고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글 쓰는 법을 몇 가지만 우리가 익히면 충분히 나도 글을 잘 쓸 수 있다. 그 또 하나는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쓰기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글쓰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글을 쓰려면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어떤 책을 만들까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책의 종류가 많죠. 예를 들어서 뭐 건강에 관련된 걸 쓰겠다. 취미가 관련된 걸 쓰겠다. 아니면 뭐 어떤 소설을 쓰겠다. 시집을 쓰겠다. 이게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종류와 주제를 정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를 쓸 건지를 일단 정해야지 글을 쓸 거잖아요. 그래서 책의 소재와 주제를 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거든요. 사실 내가 뭐 쓸 건가를 딱 정하면 반은 사실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과연 어떤 소재를 갖고 글을 쓰나, 나의 직업, 아니면 직장, 일, 경험, 사건들이 이제 글의 소재가 되죠. 아니면 내가 뭐 질병 때문에 또 아니면 또 어려움을 당했던 일들, 그것도 이제 다 글의 소재가 되고, 뭐 취미, 철학, 종교, 나의 꿈, 소망, 내가 본 영화, 또 사람들 이야기, 뭐 이런 게 다 또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이 다 책의 이제 소재가 되고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내가 잘하는 게 뭔가, 뭐 어떤 분들은 주식에 관심 많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화초 키우는 거 좋아하는 분도 있고, 요리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소재로 내가 뭐 글을 쓸 수가 있죠. 아니면 자서전을 쓰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녀들의 성장 일기를 뭐 책으로 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소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제가 쓴 책을 이제 가정 예배편을 이제 보내드릴 건데, 거기에 보면 제가 저기 바다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들이 어떤 사진이냐면 전부 들꽃.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여기 석병 바다 근처에 있는 들꽃들을 제가 한 50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책에다가 하나씩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요 바다에 피는 들꽃. 근데 그것도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이렇게 책의 소재가 된 거죠. 그 안에다 이렇게 삽입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책을 쓰려면 제목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제목이 책의 내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책 제목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책의 제목을 정할까? 이제 이거를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교보문고나 알라딘이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보면 다른 사람이 어떤 제목으로 책을 썼나를 보면 그냥 쉽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쓰려면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직장과 일인과
뭐 직업 이런 게 관련된 제목을 쓰면 되죠. 예를 들면 나는 왜 뭐 간호사가 됐나? 나는 선생님이라서 행복하다. 뭐 가정 주부의 하루, 뭐 미래 직업이야. 이런 게 이제 책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특별한 경험이 제목이 될 수 있겠죠. 주말 부부가 살아가는 이야기, 우울증 극복하기, 힘든 시대기 이런 것들이 다 책의 제목이 되고 그 내용을 이제 내가 글로 써내려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겪은 병, 습관, 장애 이런 거 있죠. 나만의 다이어트법, 건강한 하루의 루틴, 음치 탈출법 이런 것도 내가 이런 제목을 정하고 이렇게 글을 쭉 써내려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뭐 종교에 대한 거 우리는 신앙에 대한 거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기독교인이 됐나?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쭉 써내려갈 수 있겠죠. 또 내가 또 새벽 기도 아니면 내가 큐티한 거, 어떤 말씀을 내가 노트에다가 이렇게 쓴 거를 묵상집으로 해서 낼 수도 있고 또 자녀와 함께 기도문. 제가 아는 장로님은 늘 주일마다 저한테 이렇게 기도문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거를 다 모으면 그게 이제 뭐 대표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기도문이 될 수 있죠. 책으로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따라하는 기도, 기도 수첩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삶의 어떤 변화나 겪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쓸 수 있죠. 나는 왜 서울 생활을 버리고 시골로 왔나? 권사님은 왜 서울 생활을 버리고 석동으로 왔나? 삼정으로 왔나? 이런 걸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카페 성공하는 법, 퇴사 후 인생 2막 준비 이런 어떤 보면 이런 제목들이 이제 책들 제목이거든요. 다. 그 내용을 이제 써 내려가는 거죠. 뭐 나의 10대, 20대, 30대, 50대의 꿈, 또 나의 꿈, 나의 미래, 나는 어떻게 살아 이런 것도 이제 책의 제목이 되고 이렇게 이제 내용을 쓰면 되죠. 또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 청소 잘하는 법, 자녀 양육법 이런 것도 이제 책의 제목이 되고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이 내용 이거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책을 쓰려면 마치 이제 이런 어떤 단계가 필요한데 맨 처음에는 그 주제, 소재를 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걸 쓸 건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제를 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목차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쓸 건가 하는 목차를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목차에 살을 붙여야 되니까 그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살을 붙여가는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을 써내려가고 책을 쓴다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거죠. 여기 이 그림은 뭐냐면 이제 작가라는 우리 한문 있잖아요. 근데 그 작가라는 한문의 뜻이 뭐냐면 그 가짜가 집가짜잖아요. 근데 이 작자가 보면은 지을 작자거든요. 그래서 작가는 한마디로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글을 쓴다는 것은 책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마치 집을 짓는 것처럼 집을 질 때 우리가 맨 처음에 이렇게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붙여가는 것처럼 마치 작가가 하는 일이 집을 짓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큰 설계도가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유리창도 달고 모두 달고 지붕도 달고 이렇게 해서 집을 짓는 것처럼 글도 이렇게 써내려가면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전자책을 구성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전자책은 사실 뭐 그냥 우리 일반 책, 종이책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전자책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종류의 책을 쓸 건가, 뭐 에세이를 쓸 건가, 뭐 시를 쓸 건가, 소설을 쓸 건가, 아니면 설교집을 만들 건가, 이렇게 장르를 정하고 그 다음에 제목을 정해야죠. 제목을 정하면 이제 그 제목에 맞는 내가 글을 쓰겠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저자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롤로그는 서론이죠. 간단하게 이제 이 책을 왜 썼는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목차.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이 쭉 나오겠죠. 그 다음 마지막 결론 에필로그. 다 한 다음에 표지를 만듭니다. 표지를. 보면 책에 표지가 있죠. 전자책도 표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표지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다 한글로 친 거를 갖다가 이제 맞춤법이나 오타가 있는가를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몇 번을 이거를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어떤 책이든 이게 그 종이책도 마찬가지고 전자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그냥 내가 인터넷에 뭐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책에는 이 번호가 있거든요. 서지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서지 번호를 받으려면 이제 판권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책으로서의 어떤 그런 구성이 되면 그 다음에 내가 그를 한글로 우리가 한글로 타자 치잖아요. 근데 그거를 PDF 파일로 바꿔가지고 이제 그것을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쓴 그 전 PDF 파일 글을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사이트가. 그 사이트에 내가 올리면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뭐 저는 이제 유페이퍼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또 뭐 크몽이나 북쿠크나 되게 많아요. 그런 사이트가. 거기다가 내가 글을 쓴 글을 PDF 파일로 올립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거를 이제 기준에 맞게 썼나를 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다른 인터넷에 있는 모든 그 책 판매하는 사이트에다가 대행을 했어요. 올려줘요. 그래가지고 교보문고나 알라딘이나 예스24나 이런데 내 책이 다 이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최소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이상은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내 책을 다른 사람이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종이책하고 똑같이 전자책도 그렇게 이제 판매가 됩니다. 요건 뭐냐면 제가 그 아까 말했잖아요. 그 가정 예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책을 전자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근데 단행본을 할 수도 있고 시리즈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집밥 같은 설교라는 시리즈 설교집을 저는 내려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집밥 같은 설교, 가정 예배편,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시리즈로 저는 설교집을 내려고 준비를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이게 표지고요. 맨 앞에 있는 게 표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지? 이게 표지. 그 다음에 요게 저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그 다음에 이 책을 왜 썼나. 프롤로그. 그 다음에 책의 목차.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저희가 52주잖아요. 1년이.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2권으로 만들어서 하나는 25개. 그러니까 매주 한 번씩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상은 25편, 하는 또 25편.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50주 이렇게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본문이에요.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내용. 그래서 우리 그 주일날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드리잖아요. 그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복사해서 물 드리는 것처럼 가정 예배 드리는 자료. 그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결론. 그 다음에 이게 맨 뒤편에 마치 책 뒤편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지은이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판권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에 쓰면 이제 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쓴 걸 갖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터넷에 그것을 대행해주는 사이트에다가 내가 올리면 이제 거기서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주는데 이 종이책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들잖아요. 근데 이것은 돈이 안 들어요. 2,000원 들어요. 2,000원. 근데 그 2,000원은 뭐냐면 1,000원은 책 보면 전부 다 번호가 있어요. 서지 번호라고. 그 번호를 받는데 1,000원이 들고 또 1,000원은 뭐냐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것을 등록하는데 1,000원이 들어요. 그래서 2,000원이면은 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수고한 노력에 함께 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권사님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서울 살다 시골 오셨잖아요. 뭐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뭐 쓰셔도 좋아요. 에세이식으로. 아니면 또 예전에 뭐 미국 생활 하셨을 때 그런 뭐 추억이나 아니면 또 뭐 그런 관련된 뭐 또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근데 이 전자책은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전자책에 쓰고 올려놓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또 전자책을 내가 그냥 내릴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책은 한번 출판되면 못 바꾸잖아요. 근데 얘는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꿀 때는 또 그쪽에서 이제 또 나중에 그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때는 또 이제 약간 좀 거기서 또 심사를 해요. 무조건 계속 바꿀 수 없도록 그 사람들이 또 심사를 해서 그 다음에 또 기간이 좀 필요하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자책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권사님도 한번, 권사님 시 같은 건 안 쓰세요? 시? 쓴 거 있으세요? 그 일기를 좀 많이 쓰는 아, 스타일이거든요. 일기요? 예. 일기도 좋은 것 같아요. 일기 같은 것도. 뭐 또 사실 일기는 개인적인 것도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책 읽고 책 읽고 독후감 같은 것도 제가 써놓고 아, 그러시구나. 그런 거는 있는데 저는 목사님이 이 귀한 거를 제가 모르는 거 많이 알게 됐고 예. 근데 지금 제가 뭘 쓰겠다 그런 건 없어요. 예. 근데 또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관심은 있지만 예. 뭘 쓰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예. 이제 이거 강의를 하니까 이제 좀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들어보자 그래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 이런 예. 전자책 쓰는 강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요즘에 많이 올려놔서 이제 그걸 또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도움이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도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책을 한 세네 권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책을 냈지 했더니 이분이 전자책을 이제 배워가지고 내신 거예요. 근데 이게 전자책이 요즘에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에 부업으로 전자책을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전자책은 만들기가 쉽잖아요. 네. 자료를 구하기도 쉬우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전자책으로 내서 그것으로 부업을 왜냐하면 전자책을 등록을 하면 사람들이 내가 그 책을 사갖고 읽어야 되겠다는 사람은 돈 내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부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자책이 옛날에는 사람들이 내 책 내기 어렵다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완전히 지금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 또 이렇게 들으시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하려 그러면 원래 이게 컴퓨터가 그렇지만 한두 가지를 모르면 못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근데 그런 거를 하려면 돈을 내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전자책 만드는 강의 보면 초창기에는 강의가 한 100만 원, 뭐 50만 원 그랬어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도 아주 좀 이렇게 좋은 강의나 내가 꼭 필요한 거를 알려고 하면 유튜브도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무료로 듣는 거는 약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저도 사실 돈 주고 배웠거든요. 근데 저는 뭐 많은 돈 주고 배운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교인들이나 또 우리 같이 북클럽 하는 목사님들이 계속 이 지역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좀 가르쳐 달라고 하셔가지고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다른 분보다는 네. 뭐도 되게 잘하고 한 그렇죠. 거 치는 거. 그렇죠. 권사님이야 뭐 잘하시죠.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관심은 있는데 뭐 제가 뭘 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듣는 걸로 만족할게. 네, 그래요. 알겠어요. 권사님 아무튼 건강하시고 예. 다음 주에도 할 거니까 들어오세요. 제가 좀 광고해서 다른 분들 들어오시다가 들어오시다가 우리 교인들이 너무 안 들어왔네. 원래 좀 집사람들 몇 분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다는 안 들어올 거예요. 몇 분 들어오신다는데 또 뭐 저녁이라 바쁘고 해서 그러겠죠. 제가 이렇게 녹화해서 올려놓으면 돼요. 예, 권사님 건강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정은주 권사님.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권사님, 음소거 열어보세요. 핸드폰 밑에 음소거. 예. 언제 들어오셨어요?
제가 조금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냥 그러셨구나. 음소거도 하고 다 하고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안권사님 들어오셔서 안권사님. 안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니까 더 좋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죠. 보여요? 잘 안 보여. 좀 너무 다른 분들 좀 들어오면 좋은데 안 들어오셔가지고. 원래 오늘 네. 조현주 쌤도 오기로 했는데 오늘 네. 갑자기 회식이 있어가지고 못 온다고 김경혜 권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뭐 제가 요 내용은 녹화를 해놨으니까 또 예.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보시고 다음 주에 또 한번 또 들어와서 들으면 또 도움이 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권사님 들어가시고 주일날 봬요. 예. 네, 수고하셨어요. 안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